안녕하십니까, 알파프로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6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현재 시간 아침 8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주말 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시고 또 걱정이 앞서는 휴일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은 주말간 마감했던 다우지수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시국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런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중심을 잡고 추적해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주말 마감했던 다우지수의 흐름을 먼저 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감했던 다우지수는 2.84% 하락한 25,000포인트 부근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730포인트가 하루 만에 좀 무너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다우지수가 좀 강하게 버티면 나스닥 쪽에서 약하거나 또는 나스닥이 강하게 버티면 다우만 좀 조정을 받거나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가져갔는데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다우와 나스닥이 모두 동반적인 하락을 보이면서 모두 2.59%, 2.84% 거의 흡사한 조정을 보였다. 패턴상 보자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고점에서 머물고 있는 게 보이죠? 고점에서 머물면서 단기 숨고르기 정도의 국면으로 이해가 좀 되어지지만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고점을 찍어 놓고 눌린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나스닥에 비해서는 조정받고 있는 폭이 상당히 좀 길어 보입니다. 독일 지수와 같은 경우도 한 0.73% 마감되면서 12,089포인트의 흐름을 보였는데 약간 모습은 흡사해 보이지만 파동 자체는 나스닥과 거의 흡사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정이 분명히 나오기는 했지만 대세적인 하락을 이끌 만한 흐름으로 확 꺾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고 조금은 쉬어가는 정도에서 마감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마감했던 아시아 증시 쪽에서 흐름을 좀 보자면 상해 쪽도 한 0.3% 상승 마감, 일본 쪽도 한 1.13% 정도 상승 마감을 보이면서 일단 흐름은 좋게 만들어 놨지만 결과적으로 주말간 무너진 다우지수의 여파 때문에 쉬운 상황은 아니다. 결국 이제 상승했던 것을 어느 정도는 반납을 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도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왜 무너졌느냐가 중요하겠죠? 왜 무너졌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술집을 다시 폐쇄했다. 재봉쇄 우려에 다우지수가 3% 하락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술을 안 드시는 투자자분들은 또 무슨 술집 하나 폐쇄했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져? 라고 하실 수 있죠. 물론 맞습니다. 무슨 엄밀히 말해서 술집 하나, 식당 하나를 폐쇄했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이 정도 무너질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의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텍사스 쪽에서의 술집을 다시 봉쇄하면서 단순하게 지금은 술집이지만 전반적 재봉쇄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저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부분은 아직 종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장에 도출되어지면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것이 실질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술집에 대한 봉쇄 부분이 결국은 시장 전반적,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 증시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를 표현을 했을 때 일상생활에 대한 봉쇄가 이루어지면 어떡하겠다는 우려감들이 사실은 좀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만 나왔다고 하면 아마 다우지수는 한 1% 정도 수준에서만 조정이 끝났을 겁니다. 1% 정도 선에서만 조정이 끝났을 건데 왜 도대체 3% 가까이 조정을 받았느냐라고 보면 바로 그 뒤에 부분입니다. 이 뒤에 부분. 연준에서
은행에 대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그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은행이 나쁜 상황에 몰려 있을 때 그 은행이 얼만큼 뭐 자본적이라든지 뭐 운영에 대한 부분이 버틸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다 고치고 나면 테스트 주행을 하죠. 그런 테스트 주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연준은 미국의 대다수의 은행들은 재무적으로 건전하지만 코로나19에 따라서 경제 충격이 심각할 경우 일부 은행이 자기 자본 규정을 위배할 수 있다고 지정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 4분기에 은행들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확대를 금지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배당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는 인식 자체가 배당에 대한 부분이 좀 박하지 않습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워렌 버핏이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이들 비유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미국은 배당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들고 있어도 돈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하죠. 그 때문에 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확대를 금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발목을 잡았는데 전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날 볼커룰 완화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이 볼커룰이 뭡니까? 미국 은행들이 자금 운영을 제한해온 볼커룰이 완화된다는 소식 때문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승했던 부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발목을 붙잡는 부분 이 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볼커룰 때문에 올라왔던 지수 1.2%가 있어요. 그럼 도합 얼마입니까? 2.2%죠. 얼마 빠졌습니까? 2.8% 빠졌죠. 0.6%가 어디로 갔습니까? 이건 투심이죠. 이건 투심입니다. 투심이 악화된 거죠. 그래서 매물이 나온 것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내용을 보자면 사실 하루 전날에는 은행 때문에 시장이 올랐는데 다시 하루 만에 은행 때문에 시장이 빠져버리는 좀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술집, 식당을 폐쇄하는 부분은 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오픈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그런 사실을 갖고 이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은행에 대한 부분은 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연준에서 가장 먼저 한 것들이 기업의 채권들을 매입하는 데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업체, 회사채를 매입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꾸준하게 근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다 실업자가 되어질 경우 거기에서 발생되는 책임은 국가에서 져야 될 것이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경기 둔화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쓰고 있는 것은 이 가장 본질적인 기업들을 공략해주면서 경기 활성화를 꿈꾸고 있는데 그 점이 잘 완만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과연 은행에서의 지금 새로 쓸 볼커룰 정책이 얼만큼 효율성을 갖고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볼커룰 정책에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은행들이 재무적으로 건전하느냐 건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건전하냐 건전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주 오래전 얘기로 가야죠. 저희가 지금 시장을 10년여 만의 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12년 전이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 미국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서 파산들을 하면서 주가가 대폭락, 12년 전에 그랬죠.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과연 그만한 부실한 채권들을 많이 뿌려놓았느냐라고 보면 물론 지금도 집을 위한 대출들을 다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르게 정부에서 규제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순간적인 금융 도미노 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지금 시장의 추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런 추정을 갖고 있던 상태에서 이 볼커룰을 사용해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완화시켜서 공격적 배팅을 도와준다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상호 충돌이 나와버리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변화되는 정책적 변화는 아직까지는 긴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은행들이 무너질 정도의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미 그러한 규제를 12년 전, 10년 전에 다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로 잣대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은 맞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다시금 지금 오늘 시장이 빠졌던 핵심 키워드였던 부분, 이 술집의 폐쇄, 그 다음에 연준에서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부담됐지만 당연히 쉬어야 될 자리에서 쉬어가고 있다 정도로 평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 일단 추세적으로 좀 쉬어가는 국면을 확실하게 좀 넘어갔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되겠죠. 지금 코스닥과 코스피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어디에 있다? 박스권에 있다. 박스권에서 무엇한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스권이죠. 박스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향성 쉽게 가져가지 않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방향성을 쉽게 찾아가지 않는 시점에서 과연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의 위치가 오늘 재차 조정 구간에 넘어간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 시장의 지금 중심이 얼마입니까? 2100 얼마? 10포인트 2주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중심선입니다. 이 구간에서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버티고 이겨내고 했던 자리인데 오늘 아침 동시효과의 시작 위치가 공교롭게도 2111포인트 정도 보이네요. 딱 이 구간입니다. 결국 이제 중심부에서 시작이 될 건데 일단 미국장의 진폭을 고려했을 때 우리 시장 또한 여기서 바로 회피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일시적으로 2110포인트는 붕괴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2110포인트가 붕괴된 다음 지역은 어디냐 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바로 2090포인트입니다. 2090포인트의 지지가 다시 발생이 되면 기존과 동일한 무슨 현상이 되겠습니까? 박스권 현상이 될 것이고 만약 이탈될 경우는 추세에 대해서 조금 심도 깊게 연구 분석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됐던 2110포인트가 일시적으로 붕괴는 될 수 있지만 일단 하단부 지지라고 한번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752 1차, 그 다음에 735가 2차 아니겠습니까? 일단 735 구간까지는 한번 깨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결국 이 구간에서 마지막 위치는 710포인트를 어떻게 사수하느냐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은 오히려 객관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2주간 드렸던 얘기가 뭡니까? 최대한 지금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차피 시장이 쉬어가는 구간이 발생되었을 때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2주간 동일한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죠. 항상 지켰던 2110포인트 가장 중심선 구간이 이탈되는 시점에서는 한번 방금 설명드렸던 2090이라든지 이런 구간에 대한 지지력이 발생된지를 보면서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공격적인 포인트를 두기에는 역시나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그리할지라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조금 쉬어가면서 방향을 좀 꺾이려고 하는 구도가 분명히 좀 잡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은 상당히 좀 주의하면서 향후를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장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기존의 박스를 지킨다고 하면 같은 관점의 시장, 하지만 기존의 박스를 붕괴된다고 하면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가 발생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번 주를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장 마감까지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끝나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 시험 받아보기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상당히 좀 팀장님들이 업무가 밀려 계셔서 조금 바로바로 응대가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겠습니다만 등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바로바로 즉답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www.alphapro.com으로 들어오시면요. 왼쪽 하단부에 자동매매 인공지능 알파프로 무료 시험 받아보기를 클릭하셔서 신청하기를 누르시고요. 성함, 그다음에 연락처를 남겨놓으시면 저희 팀장님들이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받는데 비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무료라고 생각하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뭐 이런 게 귀찮다라고 하시면 1833에 다시요. 1833에 3747로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담당 팀장님을 배정해서 연락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릴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 이런 알파프로와 같은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고 하면 마음 편안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더 좋은 시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